자유조선 천리만 민방위 북한 왕조 신격화 타도. 오늘 동영상이 새로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김한솔은 어떻게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요즘 이상하게 한두 개 이상한 댓글이 올라옵니다. 왜 반중 친미에 관한 그런 동영상은 안 만드느냐?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요즘 친중하겠다는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미친놈은 저 문재인하고 그 일당들하고 그 좌파 쓰레기들 몇 명 빼고 친중하자고 하는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친미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요. 친미 안 했으면 나라가 지금 이 현재의 나라가 존재했을 것 같습니까? 자유조선의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지극히 일부긴 하죠. 0.1% 뭐 0.01% 일부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고 그 다음에 댓글 하십시오. 그래야 쌍방이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보십시오. 자유조선이 새로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34초 정도 되더라고요. 조국 땅에서 라는 문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디졸브가 됩니다. 한 남자가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액자를 떼내가지고 바닥에 그대로 콱 하고 벽에 쳐가지고 액자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자막이 나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신격화를 타도한다. 이 말하자면은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세습 왕조에 대한 것을 타도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셈인데요. 영어로는 김씨 일가의 규율 신격화를 반대 안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 입장을 진작에 여러 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액자를 부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우리는 일어난다. 자유조선 만세, 만세, 만세. 이거는 조국을 위하여 우리는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액자 때려 부수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에서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액자 가지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간 사람, 어떤 사람은 김일성이 나온 책 그 페이지, 화장실에서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책 중에 한 페이지 뜯어가지고 그걸로 닦았는데 김일성 얼굴에 똥칠했다고 바로 수용소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액자를 이렇게 부숴요. 이거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은 더구나 이 사진이 북한 내부에서 촬영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 왕조 세습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들이 일어난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자유조선이나 천리만 민방위 이 전신이 어딘 것 같습니까? 어디서부터 태동했고 이 역사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인가 그제 올린 A전선이라는 동영상을 보신 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역사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숙청을 시작했고 그때 외부로 나갔던 사람이 제1세대입니다. 그 1세대가 2세대랑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게 다 거기에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자유조선 측에서 글을 올려가지고 실명이나 또는 어떤 개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올리지 말아달라고 전 세계 뉴스 기자들한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할 때 A, B, C, D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북한의 반체제 인사들이 임시정부 수립을 꿈꾼 것은 6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쭉 되어오다가 60년 만에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달성된 겁니다. 목표를 이제 쭉 달성한 겁니다. A전선이라는 제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전선도 뭐뭐 전선을 제가 그냥 이니셜화 한 거죠. 왜냐하면 정체를 숨겨드리기 위해서. 그분들 중에는 황장엽 씨도 끼어 있고요. 굉장히 식자층이나 이 엘리트 계층이 많습니다. 인텔리겐차가 많죠. 이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후일 역사가는 이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역사로 기록할 겁니다.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필자는 저는 자유조선의 역사적 모태가 A전선이라고 99%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며칠 전 그저께 방송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모두 동의할 겁니다. 몇 개만 간략히 보자면은 1992년도에 A 전선이 만들어졌고, 예를 들어서 용천역 폭발 사건, 즉 김정일이를 암살하기 위해서 폭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정보가 중국 측에서 샜고 결국은 자기 맹원들만 8명 죽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러시아의 관계, 러시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제일 먼저 A 전선이 만들어진 데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러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친러시아적인 행태도 보이다가 나중에는 러시아랑 멀어지게 되고, 즉 체첸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죽었는데 그 보상금조차 한 푼도 안 주고 떼먹어버렸답니다, 러시아 측에서. 그래서 러시아하고 감정이 안 좋고, 또 이들 내부에도 이중첩자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그 이중첩자를 발견해서는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험한 인생을 살아옵니다. 이 용천역 폭발 사고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준비했는데, 암살 시도 소식을 들은 김정일이 이 다른 노선으로, 바로 그 옆에 있는 다른 노선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정보가 센 거죠. 그 정보가 중국 측에서 셌다고,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즉 A 전선에서만 리더급이 되는 정치 관료, 학자, 과학자,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서 고위층, 이런 사람들을 다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으로 보낼 때 CIA에서 자금 지원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할까요? 그때만 하고 지금은 안 할까요? CIA 자금은 진짜 극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 당시에 A 전선 조직만 20여 명을 보냈는데 이런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건너갔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정언을 보면 미국은 탈북자라고 해서 아무나 안 받아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탈북자 중에서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임새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CIA는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반체제 인사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미국에서 편의를 제공한 후에 나중에 돌아갈 때는 친미 정권을 수립하도록 만드는 역사적 전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 많고요. 이 사람들을, 이런 인재들을 계속 미국에다 끌어다 못 옵니다. 돈도 주고 탈출도 시켜가지고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반미기겠습니까? 쓸데없이 예산 낭비하면서. 미국은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을 그날을 위해서 레짐 체인지를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무서워요. 함부로 미국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북한 임시정부 수립사가 변천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제일 1세대는 만들어질 때 그냥 반김일성이지만, 반김정일이지만,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다가 밑에 자라나오는 세대, 그 당시 40대랑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게 싫어서 탈북해가 도망 나왔는데 다시 그 체제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자유라는 데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1세대가 노후화되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 지금 현재는 다 돌아가시거나 또는 워낙 고령이시라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 세대교체 일어난 사람이 지금 60대, 70대가 됐고, 그 밑에 살아는 신세대는 탈북한 후에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소식을 확 다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세대가 지금 5, 60대 정도, 4, 5, 60대 이 반체제 인사들의 모임에서, 집단에서는 중추 세력이 되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부를 조금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전부 다 세대가 공동으로 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첫 번째,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 두 번째, 임시정부를 결성한 후에 북한 내외부와, 외부는 이제 다른 나라입니다. 협조해서 레짐 체인지, 김정은의 모가지를 따고 자유민주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계획입니다. 자유민주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북한 임시정부 자유조선의 이상은 자기네들도 밝혔지만,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세습 왕조 체제를 분쇄하고 타도하는 겁니다.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하는 겁니다. A전선을 제가 설명할 때 황장엽 선생 이야기를 했는데, 황장엽 선생님 하는 이야기를 제가 100%다 공감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분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일부는 제가 싫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분을 우리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큰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그분 살아계실 때 우리 조직원들과 제가 식사를 몇 번 하고 또 그 토론회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는 적이 제법 10차례 정도 될 거예요. 황장엽 선생의 계획은 그 당시 제가 귀로 들은 겁니다. 귀로 듣고 지금 다른 데도 뉴스가 나가 있으니까 똑같을 겁니다. 북한 내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먼저 수립한 후에 대한민국과 통일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중국의 침략이나 개입을 막을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면 중국도 내려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흡수통일이 안 되는 구도예요. 거기서 미국하고 협조를 해가 올라간다 치더라도 나라는 또다시, 북한이 또다시 내동강이 납니다. 이건 중국이 전 세계, 미국, 한국, 러시아 이런 데다가 다 배포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KBS, MBC, SBS 다 뉴스 나갔던 겁니다. 중국의 플랜은 뭐냐면은 북한이 카오스 상태로 진입하기만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흡수통일을 해서 올라가건 미국이 또 정밀 폭격을 하건 하면 그냥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분란이 나서 흔들릴 때도 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난민 구제의 목적을 더 걸고 내려옵니다. 멋지잖아요. 멋들어지죠? 난민 구제. 지금 기반솔은 어디 있을까요? 우선 기반소리가 어떻다 저떻다 하기 전에 어디 있는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것도 곧 좀 나오니까 지금 당장도 댓글 달지 마세요. 기반소리 어디 있을까요? 이 소재를 누가 알고 있느냐? 국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국회에서 정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김한솔 중국이 아닌 제3국에 안전하게 있다. 중국서 북체포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2017년 11월 2일 날 밝혔네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중국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 김한솔을 암살하기 위한 공작조가 체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뻥이다. 여러분 여기에 많이 속으셨을 이런 이상한 보도에 많이 속으셨을 거예요. 아마 간첩들이 이 짓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엉터리 정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은요, 국정원이 국회에서 보고한 자료가 제일 정확하다고 믿어야죠.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김한솔 공작조와 관련해 중국의 정보 관계자들은 확인하고 있지 않다. 모른다. 중국에서는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김한솔이 중국과 관련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암살조 보도 자체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사실이 아니다. 암살조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데는요,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는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탈출해가지고 북한을 탈출해 제일 먼저 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온갖 모욕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탈북자들한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즉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정언을 듣지 않고 또는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한테 정언을 듣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은요, 탈북자들 중국은 아주 원수같이 싫어합니다.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심지어는 여자들 이집매매다가 뭐 별짓을 다 당합니다. 남자들 저임금에 노예로 끌려가고 탈출도 못하고 탈출하다가 맞아 죽고.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데서 김한솔이 있었다고요? 그런 엉터리 보도를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김한솔이 있다. 믿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딱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조선일보 2017년 11월 2일자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또 김한솔의 위치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고 공개 못한다. 다만 제목에서처럼 제3국에서 안전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블라 뒤에는 빼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딱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없는 것은 확인됐죠. 그러면 유럽에 있겠습니까? 유럽은요, 북한 공작원의 앞마당입니다. 국정원에서 알고 있다면 이미 위험한 거예요. 국정원은 만사 그렇게 보안이 유지되는 데입니까? 유럽은 북한 공작원의 앞마당이라서 안전한 제3국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탈북자나 또는 탈북자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전직 관계자로부터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유럽은 북한 공작원들의 앞바닥이다. 거기서 도망 못 다닌다.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한영이 북한에서 넣은 간첩한테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 알 줄 아닙니까? 동남아는 안전하냐? 김정남이가 피살된 데가 동남아입니다. 어떻게 그게 안전합니까? 공항에서 얼굴 비비가 죽었는데. 그렇다면 안전한 제3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짐작하는 그 강한 나라, 그 센 나라, 거기입니다. 거기는 한국 국정원으로부터도 안전해요. 뭐 더 이상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경우를 봐도 알겠지만 김한솔이가 뭐 북한에 들어가면은 김정은을 밀어내고 김한솔이가 집권한다. 그런 개소리는 믿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엉터리 같은 방송을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김한솔이는 제가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했나 얼굴 마담 역할이면 충분하고, 자, 요거 두고 봅시다. 일단 뒤에 나오니까 상해 임정의 예를 봐도 알 수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 여러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요, 1인 독재 체제는 꿈도 못 꿉니다. 꿈도 꾸기 힘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안 됩니다. 더구나 돈줄을 이 사람이 쥐고 있으면 좀 낫겠지만 돈줄은 CIA가 쥐고 있거나 또는 뭐 다른 데가 쥐고 있잖아요. 모금에 의존하거나.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상해 임정도 대통령, 그 다음에 통령, 총통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주석 이런 제도도 생겼고요.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정식 정부가 될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정부를 가졌던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될 때 내각 책임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하는 그런 구분은 있겠지만은 북한의 살인 독재 정권이 싫어서 탈출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독재 체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은 도대체가 제 방송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 수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북한에서 만약에 임시정부가 들어가서 진짜 정권을 획득하려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인민들의 지지입니다. 지지를 처음 획득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이상한 게 지금 하나 바뀌었대요. 마치 조선시대 신민들처럼, 신민은 신하와 백성입니다. 신하와 백성들처럼 왕이 죽어야 바뀌고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왕의 씌어야 한다는 그 어떤 개념이 꽉 박혀 있었잖아요. 민주라는 개념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역죄를 몰아가지고 삼족을 밀어버리잖아요. 지금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왕조시대의 신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북한 안에서는 혈통, 즉 백두혈통에 대한 권력 선계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형성돼 버렸습니다. 이미 3대로 내려가면서. 그것이 백두혈통이고 김한솔은 그런 면에서 당분간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차갑게 이야기하나요? 당분간 김한솔은
백두일통을 데려다 놨다는, 그렇다고 실권을 주는 건 아니고 김한솔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현 정권을 지지한다. 자유민주 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빠져 있어도 그만한 대우는 받겠죠. 그 정도의 역할이 주어질 겁니다. 또는 김한솔이 잠시 올라가 있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교체돼 내려오겠죠. 왜냐하면 이 세력은 목숨을 걸고 그 체제가 싫어서 탈출을 했고 목숨을 걸고 그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투쟁하고 혁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렇게 증오하던 체제를 또 만들어낸다고요. 그걸 용납할 것 같습니까?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바깥에 나오면 제일 먼저 인터넷부터 접한다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 정보를 다 파악해버렸는데, 그런 체제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고 오늘의 동영상에서 확실하게 확인하였듯이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김한솔을 권력자로 또 제4대로 세습하는 그런 체제를 꿈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밝힌 겁니다. 김한솔이 할아버지, 김한솔이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다 박살내 놨잖아요. 그런 체제로는 안 간다는 걸 공포로 한 겁니다, 오늘. 화끈하게 하더라고요. 다 때려 부숴보잖아요. 그런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이 김한솔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그건 또 말이 되겠습니까? 김한솔이 뭐라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모자라는 사람. 또한 그들은 친중파도 아닙니다. 그들 중 가장 강력한 인재풀은 대부분 미국에 있다고 봐야 되고 미국의 보호와 도움 아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강력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중간계층 말고 그 위의 계층. 중간계층 이하는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 있는 게, 중국은 탈북하면 바로 나오는 자리라서 제일 숫자가 많겠지만 그걸 중국 정부가 보호합니까? 코에 깨가지고 중국에 도로 북한에 인수시켜버리지. 콧줄에 철사를 여기 딱 깨가지고 줄줄이 매달아가지고 북한으로 도로 넘겨버립니다. 중간과 하부 계층은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교관 중에서도 좀 고급이다 싶으면 한국 아니면 미국입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돈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탈출했다 하더라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39호실 출신 북한에 있을 때야 좀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나오면 거지 아닙니까? 훔쳐나온 돈이 있다면 떵떵거리겠지만 훔쳐나온 돈조차 없다면 뭡니까? 마찬가지로 생거지 신세죠.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죠. 39호가 북한의 핵개발과 이런 데 자금을 조달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돈을 좀 평상시에 많이 만져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외화도 좀 쓰고 북한 평양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거 인정해요. 외부로 나오는 순간 그 돈 가치는 어떻게 된다? 없죠. 왜? 거기다가 39호실 출신만 탈북합니까? 전체 탈북자 중에 39호실이 몇 프로, 1%나 2%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중파라는 개념은 전부 다 짐작을 그렇게 할 뿐이지 증거를 대라 그러면 막연해요. 왜냐하면 그들 중 제법 머리에 뭐 좀 들었고 정부를 구성할 만한 인재가 되는 사람들은 아까 돈 주고 다 데려가 본다 그랬죠. A 전선도 역시 그런 일을 했잖아요. A 전선에 대한 방송을 보신 분이나 앞에서 본 예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만 그동안 미국 CIA가 데려간 인재들이 없다면은, 그리고 어떤 물적 지원이 없다면은 임시정부 수립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맨몸에 권총 환자로 들고 들어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접근이나 가능합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고위층과도 선이 닿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중의 선이 또 다 있고 또는 군부의 선이 다 있고 뭐 이런 비슷한 어떤 계제가 있어야 임시정부를 만들어도 만들 거 아닙니까? 물론 만들고 나서 김정은이 잡아놓을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몸조심하느라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협조문도 올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몸조심 무지하게 하잖아요.
몸조심 하다가 또 오늘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사진 막 그대로 팽개치고 하는 거를 갖다 김정은이가 한번 보면은 눈알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 뚱뚱한 것이 앉아서 천장까지 점프할 겁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거 말고, 아까도 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하나, 그들이 임시정부 건립 선언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건립 선언문에는 어느 나라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은 나오고 중국은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도 한 나라도 안 나와요. 대신에 이런 게 나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가족들이 인질로 잡힐 동안 우리는 그저 구원만을 열망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힘있고 부유한 국가들이, 국가라죠, 나라죠. 우리의 간청을 무시한 간청을 무시한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보여죠. 힘있고 부유한 나라 중에서 되려 괴롭히는 자들을, 이게 누구냐? 김정은과 그 일당이죠. 괴롭히는 자들의 사리를 채우고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하는 것을 목도했다. 어느 나라입니까? 이 나라 정오한다는 이야기죠. 목도한 게 힘있고 부유한, 북한 입장에서 힘있고 부유한 나라 어디가? 중국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미국은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김정은과 그 일당의 사리를 채워준 적이 있다 없다? 미국은 한 번도 없죠. 오히려 김정은이가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한테 인도적 식량 지원은 해도 김정은의 아가리에 또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아가리에 돈 쳐넣어주는 건 10원도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되려 괴롭히는 자들의 사리를 채우고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미국이? 오히려 김정일을 대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길을 빼버리죠.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들의 임시정부 건립 선언문에 딱 자기네들이 정응하는 국가를 지적했는데 그것이 어느 나라로 유추할 수 있습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는 나라 어디다? 미국이다 아니다? 미국은 빠지죠. 중국과 러시아 빼고는 없습니다. 최소한 이분들의 심성은 반중 반러 또는 혐중 혐러일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가 있죠. 저는요, 어떤 이유로든 김정은 정권이 자기 인민을 굶겨 죽이고 돈이 있는데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병들어 죽게 하는 악마의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저 악마 같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조선이 진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저 악마의 정권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저들은 북중 국경지대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배치하고 약간의 틈만 보면 진입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셨죠?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내일이라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휴전선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더 빠르고 차 타고 가면 좀 빠르고, 그러고 그들이 목표는 다 각 부대마다 다 정해져 있다 그랬죠. 어디다? 김일성 별장 1번이 거기고 두 번째는 핵시설.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중국은 다 파악하고 거기 딱 싹 돌격 앞으로 하면 거기부터 들어가 진입해 버립니다. 이 발사 단추 누르기 전에 아마 진입할 겁니다. 약간의 틈만 보이면 진입할 겁니다. 두 번째 경계할 것은 친중 정권이 수립되는 거 막아야 됩니다. 기껏 레짐 체인지가 됐는데 그게 또 친중 정권이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저는 황장엽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조직의 간부들과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통일과는 지지합니다. 즉, 남한이 북한을 접수해서 흡수 통일하게 되면 중국이 반드시 지켜듭니다. 이 경우 미국의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람도 많이 죽어야 되고요. 그래서 북한에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그 자유민주정부가 남한과 통일을 해야 된다. 즉 북한 내부에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수립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중국도 여기 개입할 명분은 없죠. 단 이 정부는 자유민주정부라 해야 된다. 그 자유민주정부가 남한의 자유민주정부와 연방제를 하든 뭘 하든 통일하면 됩니다. 그것이 황정엽 선생의 꿈이었습니다. 황정엽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데서 제가 그 당시 말을 다 조합하려는
하려니까 녹음해놓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퍼왔습니다. 북한의 현 정권이 바뀌고 민주적 원칙에 의해서 평화 통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주 정권이 서야 한다. 가능하다. 황정엽 선생의 육성입니다. 그 다음에 연방제를 할지 어떨지 결정해야 하고 그때야말로 민족적 단결이 중요하다. 독재가 무너지면 나는 돌아간다. 독재만 무너지면 자기는 북한에 돌아간다. 그러나 그분은 그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자, 보십시다. 일단 무조건 북한에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됩니다. 이게 황정엽 선생의 꿈이었고 황정엽 선생이 바로 A정권의 배후였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사람, 이 정언자가 바로 황정엽 선생의 정언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여기 이거 정언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그래야 중국의 침략이나 개입을 막을 수 있다. 친정정권의 수립도 막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천리만 민방이나 자유조선이 친정정권이냐 아니냐는 것은 제가 분석해본 여러 가지에 의하면 친정정권은 아닙니다. 그렇다가 김한 소리가 들어가 정권을 잡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만화책 같은 개소리고요. 저는 악마의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이 점은 저희 확고한 신념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연장돼서 안 됩니다. 다만 안전하게 레짐을 체인지해야 되죠. 김한소를 데리고 또 다른 세습체제를 연장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북한의 영토도 국민도 모두 우리 영토고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 인민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는 악마의 정권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연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처단돼야 되고 파멸해야 하는 정권이고 그 다음 정권은 자유민주 정권이 들어서야 합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조선과 천리만 민방위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전신인 A전선에 대해서는 좀 안다 그랬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은 친정파는 고사하고 독재파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만화책 같은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북한의 자유민주 정권을 수립한 후 그 정권을 영원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한하고 통일하겠다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통일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중국의 오판 없이 개입 없이 제대로 된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